네, 미적분 세 번째 시간 등비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적분 1차 시와 2차 시에는 수열의 극한의 기본적인 성질들을 배웠습니다. 첫 시간에는 수렴과 발산의 뜻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간단한 수열들의 수렴과 발산을 파악하는 걸 얘기했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성질을 배우고 나서 조금 확장된 계산, 극한값 계산을 우리가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르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등비수열의 극한인데요. 이제 등비수열의 수렴과 발산을 알기 전에 우리가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네,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AN은 A 곱하기 R의 n-1제곱으로서 표현된다 라는 걸 당연히 알고 있을 겁니다. 이때 A는 첫 항이었고 공비 R 그리고 n번째 항에서는 n-1이었다 라는 거를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중에서도 이제 여기 Rn일 때의 수렴과 발산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얘기를 먼저 써보면서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할 얘기는 이게 끝입니다. 이게 다인데 막상 문제는 이렇게 쉽지만은 않고 조금은 어려운 경우로 발전, 심화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역시 이 부분도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AN이 R의 n제곱이다 라고 정의되어 있을 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첫 번째, R이 1보다 큰 상황일 때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때 R을 1 플러스 H라고 치환을 하고 H는 0보다 큰 값이다 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R의 n제곱의 극한을 궁금해하는 거니까 1 플러스 H의 n제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을 쓸 수 있었는지 기억을 떠올려 보면 이런 부등식이 가능했었습니다. 1 플러스 nh 라는 식, 단 n은 2 이상일 때 n이 2 이상일 때 이 부등식이 성립함을 우리가 알고 있었죠. 이게 왜 돼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자, 요 식은 이제 이항 정리에 따르면 1 플러스 nc 1 곱하기 h의 1제곱 플러스 nc 2의 h의 제곱 더하기 쭉쭉쭉 해서 전개가 되는 거였는데 어차피 요 값도 양수이고 요 값도 h가 지금 양수인 상황이니까 양수, 양수, 양수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앞에 있는 이 두 항만 가지고 온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이때 작년에 이제 어떤 식으로 보였었냐면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서 이 부등식은 항상 성립해요 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여튼 이 부등식이 맞다고 해보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이제 R이 1보다 큰 상황으로 고정되어 있고 n이 무한대로 가요 라고 하면 어떻게 극한이 어떻게 될까 궁금한 건데 자, 양수 h에 대해서 n번 계속 더하는 거예요. 1이라는 값에다가 h라는 값을 n번 곱해서 더한다. 그런데 n이 무한대로 간다고 해보죠. 아무리 작은 양수 h라고 할지라도 그걸 n번, 즉 무한번 더하면 계속 더한다는 거니까 요 우변은 무한대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요 지금 내가 궁금해하는 1 플러스 h의 n제곱 자체도 무한대로 가는 것보다 큰 상황이어야 되니까 당연히 R의 n제곱은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쌤이 좀 어렵게 얘기했는데 교과서에서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함수의 극한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y는 2의 x, y는
3의 x, 지금 밑이 1보다 큰 것으로 생각해보면 그래프의 개형이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하는 형태로 그려지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잖아요. 이게 안 붙은 거예요. 자, 이렇게 오른쪽, 즉 지수가 커질 때마다 그 함수값이 엄청 커지고 엄청 커지는 걸 알고 있었죠. 근데 그거랑 같은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R이 1보다 크면 무한대로 갑니다. R의 n제곱은 무한대로 갑니다. 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R이 1일 때는 어떨까요? R이 1일 때, 즉 공비가 1일 때인데 첫 항도 1이고 공비도 1이니까 첫 항, 둘째 항, 셋째 항 다 1인 거예요. 그러면 끝이 어떻게 될까요? 네, 1이겠죠. 당연히. 다음,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상황은 어떨까요? 이제 두 번째, R이 1인 경우는 수렴이었죠. 특히 1로 가까이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세 번째,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라고 해보자는 거죠.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우리는 이제 두 가지 경우로 나눠 생각하는데요. 자, 첫 번째 경우는 R이 0인 상황과 R이 0이 아닌 상황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R이 0인 거 너무 자명하죠. 첫 항도 0이고 모든 항이 0이에요. 그래서 얘도 수렴해요. 특히 0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 자, R이 0이 아니라면 우리는 역수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R의 1, R분의 1의 절대값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지금 그렇게 되면 R이 1보다 작은 상황이니까 이 값 자체는 1보다 크게 되겠죠. 근데 아까 우리가 뭘 했었냐면 1보다 큰 상황에 공비면 무한대로 간다. 즉 R이 1보다 작은, 절대값이 1보다 작은 상황에서는 R분의 1의 절대값이 무한대로 간다. R분의 1의 무한대로 간다는 소린 뭐예요? 그러면 R의 n제곱은 그리고 절대값 붙이면 요놈은 다시 쓸게요. R의 n제곱에 절대값 붙인 것은 0으로 수렴한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여기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한 게 1보다 크다, 1이다, 1보다 작다. 마지막으로 안 한 게 뭐냐면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는 하지 않았죠.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는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경우죠. 네 번째 경우 R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을 조사합니다. 자, 첫 번째 경우 R이 마이너스 1인 상황은 어떨까요? R이 마이너스 1이면은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하고 마이너스 1 곱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거죠. 네, 이건 뭐라고 했죠? 진동은 발산이었죠. 네, 진동은 발산. 그래서 진동하고 발산합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R이 정확하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상황은 어떨까요? 절대값 R의 n제곱은 무한대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 그런데 이때 음수잖아요. 엄청 커지는 값인데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속 반복하면서 항이 변하기 때문에 요 놈도 마찬가지로 진동하면서 발산한다. 네, 마이너스 1이건 마이너스 1보다 작건 어차피 결과는 같죠. 진동하면서 발산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R이 1보다 크면 무한대로 간다. R이 1과 같으면 1이다. 수렴한다. R이 1보다 작다.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수렴한다. 특히 0. 여긴 1이었고 그리고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진동한다. 발산하고 진동으로 발산한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방금 했던 얘기를 좀 예쁘게 표현한 겁니다. 수열 R의 n제곱이 수렴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공비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데 1은 포함입니다. 정확히 R이 1인 경우는 수렴했었죠. 계속해서 같은 값을 갖는 거였으니까. 다음 수열 A의 R의 n제곱이 수렴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첫 항이 0이거나 아니면은 등 B가 저렇게 된다거나 라는 걸 알고 있고요. 다음 R의 n제곱을 포함한 수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극한값을 구한다. 오늘 배운 개념이 지금 이게 끝인데 가끔 문제로 나오면 당황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경우가 나눠져 있지 않고 여러분이 알아서 경우를 직접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좀 당황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공비가 범위가 주어져 있지 않다면 여러분이 직접 이런 범위를 나누어서 극한값을 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번외로 여기다 이제 추가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이 극한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그 극한식을 쓰는 게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도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되겠죠. 네, 어려운 건 다 연습하라고만 합니다. 미안합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세 가지 예를 보고 바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등비 수열 2의 n제곱은 공비가 2이고 그리고 공비가 1보다 크죠. 그러니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당연 등비 수열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은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자, 여기 밑에 공비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자, 그 공비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값이므로 0에 수렴한다. 반대 부호기 때문에 음의 부호기 때문에 뿔마를 이제 반복이 하겠지만 그 값이 결과적으로는 0에 수렴한다는 거. 그 마지막 마이너스 2의 n제곱은 공비가 마이너스 2이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 절대값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진동 발산한다 라는 거. 자,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눈으로 풀 수 있는 거는 바로 눈으로 풀어보죠. 다음 수열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극한값을 구하세요. 자, 공비의 범위에 따라서 수렴과 발산이 달라지는 거죠. 자, 요놈 1보다 작죠? 0으로 수렴하겠네요. 1보다 크네요. 발산.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공비죠. 수렴, 특히 0으로 수렴하고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공비를 갖고 있죠. 네, 발산하겠죠. 자, 어떤 아크릴판 한 장의 자외선 투과율이 0.45라고 한다. 이 아크릴판 N장을 투과한 자외선의 양의 처음 자외선 양의 AMB라고 할 때 극한값 요거를 구하세요. N장을 투과한 자외선의 양. 즉, 한 장 투과하면 A1, 두 장 투과하면 A2, 뭐 이런 형태죠. 배예요, 배. 자, 그러면 A1은 뭐죠? A1은 0.45가 되겠죠. A2는 뭐죠? 0.45에 다시 0.45배가 돼야 되니까 0.45의 제곱이죠. 즉 AN은 0.45의 n제곱이에요. 0.45의 n제곱. 그러면 AN은 극한을 구하세요 라는 건 네, 공비의 범위만 보면 되겠죠. 0.45의 n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공비라서 0으로 수렴한다 라는 거. 다음 요놈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극한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자, 분모에는 밑이 4이고 분자에는 밑이 3이죠. 지수 여기 n 플러스 1이라고 해서 더 크다고 해서 더 빠른가 싶은데 사실 이 분모분의 분자에서는 그리고 이런 지수 형태의 극한값은 공비 큰 걸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밑이 지금 4고 요놈은 3이니까 분모가 더 빨리 증가한다. 그래서 4n에 의존해서 얘는 0이 되겠다. 근데 지금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오늘 배운 거를 적용하지 않은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 분모와 분자를 4의 n으로 나누면 되겠죠. 4n으로 나누면은 1, 4n분의 1, 4n분의 3의 n 플러스 1이니까 0, 0으로 수렴하는 것이 있고 여기 1로 수렴하는 게 있어서 1분의 0 이렇게 0으로 수렴합니다. 다음 수열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고 역시 네, 극한값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자, 요 놈은 써볼까요? 써보겠습니다. 1번 2의 n-1 그리고 5의 n제곱 이 문제가 되겠고요. 자,
큰 걸로 나누어야 돼요. 밑이 큰 걸로. 그러니까 요놈은 1이 되겠고 5분의 2의 n제곱 돼 있고 마이너스 5의 n제곱분의 1 되는데 자 얘가 0이 되죠. 요놈도 0이 되죠. 얘는 그대로 있죠. 즉 0분의 1꼴인데 요런 숫자는 없죠. 무한대라는 소리겠죠. 무한대. 부호가 뿔뿔이니까 역시 무한대로 가면 되겠고 다음 2번 자 문제부터 쓸게요. 3의 n제곱 마이너스 2의 n-1제곱 그리고 3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2의 n제곱에서 자 밑이 큰 걸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3이죠. 3으로 나누면은 3 플러스 3분의 2에 3의 n제곱 나눴습니다. 그러면 1 되겠고요. 얘는 2분의 1 곱하기 3, 빼기죠. 3분의 2의 n제곱입니다. 그러면 요 놈은 n이 만들어 갈 때 0이 되고 0이 되니까 요 극한값은 0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별로 없어서 선생님이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읽어보시고 선생님은 문제를 쓰고 있겠습니다. 읽고 계세요.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는 알파 네, 이런 상황인데 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지수만 일단 보면 4가 큰 상황이니까 4의 n제곱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이대로 보면 좀 헷갈리니까 그래서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4 곱하기 an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3의 n제곱 그리고 4분의 3의 n제곱의 an 더하기 1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이때 n이 무한대로 가면 그리고 이제 어차피 an이 존재한다고 했기 때문에 리미트가 각각 다 분배가 되면 이 형태는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겠죠. 0 더하기 1 요 놈은 0이잖아요. 0이니까 0 어차피 숫자로 가고 0으로 가니까 0 곱하기 숫자라서 0인 거예요. 다음 1 0 곱하기 3이니까 얘도 역시 0인 겁니다. 다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4 곱하기 an입니다. 가 되겠고 얘가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놈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4배 한 게 2라는 거니까 자 4를 나눠주면 4분의 2가 되어서 an의 극한값은 2분의 1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문제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3인 등비수열에 대해서 저렇게 돼 있다. 값을 구하여라. 극한값 자체를 구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저 일반항을 쓰는 게 좀 기억이 안 날 수가 있겠죠. 자,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면 어떻게 써야 되죠? 일반항을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3인 등비수열 그러면 1 곱하기 3의 n-1제곱이에요 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한테 물어본 거 다시 한번 여기다가 써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n 플러스 1이 분모 그리고 a1 더하기 a3 더하기 a의 5 더하기 쭉쭉쭉 더하기 a의 2n-1 홀수 번째 항 그리고 n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네, 요 놈의 값을 구하라. 자 여기 이미 일반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일단 분모는 3의 n 곱하기 n-1 곱하기 3의 n이 되겠죠. 다음 분장 볼까요? 여러분 까먹지 않았겠죠? 등비수열의 합 구하는 거 등비수열의 합 Sn 어떻게 구했죠?
1-r 분의 a 곱하기 1-r의 항의 개수, 또는 만약에 공비가 1보다 큰 상황이라면 반대로 r-1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우리가 구했었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기억해 보시고, 그러니까 이 분자를 좀 예쁘게 쓰고 싶고 한데, 자, 이 분자만 보면 등비수열에서 홀수항만 가지고 있는 거고 항의 개수는 n개죠. 자, 원래 공비가 3인데 2번 건너뛰기 때문에 3 곱하고 3 곱해서 9씩 곱해지는 등비수열이다. 즉, 이 지금 합을 구하는 거는 공비가 9이고 첫 항이 1이고 n개의 합을 구하는 형태이다. 그래서 분자를 다시 써보면 공비가 9니까 9 빼기 1이 분모에 들어가면 되겠고요. 첫 항 1이니까 안 써도 되겠고요. 다음 9의 n제곱, 여기 n개잖아요. n개, 9의 n개 n제곱 빼기 1입니다.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그러면 요놈은 8분의 1의 9의 n제곱 마이너스 1로 표현이 되겠죠. 네, 여기까지 오는 게 어려운 거지. 이 다음 극한값을 구하는 거는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보기 편하게 한 번만 더 써보겠습니다. 3의 2n 마이너스 1이고요. 이제 9n 빼기 1이고요. 8분의 1인 거죠. 요게 좀 귀찮죠? 다시 좀 보기 편하게 써주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9분의 1분의 8분의 1이 따로 써 있는 거고, 9의 n제곱 마이너스 1, 그리고 요놈은 3의 2n이니까 그냥 9n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차피 숫자의 곱이니까 요놈은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겠고 8분의 9가 되어서 나오겠죠. 분모 이렇게. 자,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가면은 9n으로 나눠졌을 때 1분의 1이니까 그래서 1, 그래서 답은 8분의 9예요 라고 써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극한값 계산이 어렵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까먹는 거, 나중에 이제 도형 문제로 가게 되면 그 도형에서 식서 내기가 어렵다, 뭐 이런 정도. 네, 오늘 등비수열의 극한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